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압 외전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두 분은 건강하신가 봐요. 전 사실 살짝 감기가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독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던데. 근데 뭐 사실 지금 추위에 감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실제 네. 뭐 몸이 감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사실은 감기 기운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역력했어요. 근데 KBS가 가까워지고 또 KBS 1라디오 스튜디오로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사라진 것 같아서 저도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사야가 청취자분들에게 저에게는 감기 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얼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난 배종찬 소장이 이번 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나도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의도 사투리 그러면 왠지 좀 막말할 거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시사야야말로 말을 놓는데도 전혀 비판을 안 해요. 시사야. 뉴스야 이렇게 말을 놓는데도 말을 놓는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지금 진행자가 김성환 진행자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소장님? 저도 이 정도면 준비해왔죠. 지금 게시판에 글이 들어왔네요. 네. 반말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미리 준비까지 다 해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친윤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하는 형식을 띄웠는데 꼼짝도 안 하는 분위기니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시한까지 지금 언급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제가 먼저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절박함으로 이어졌고 마치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혁신위원 몇 명이 이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혁신위 차원에서 좀 부인하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갤럽이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이 조사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역할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더니 우리가 왜 대통령 지지율도 평가하고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봤는데 긍정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2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네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아요. 네. 오히려 지금 위기 상태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는 지금 지지층들도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내년 총선 이기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긍정이 26이고 부정이 60일이면 대통령보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보다도 지금 안 좋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이 부당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과 혁신위가 지금 어떤 화답을 못 받아낸다면은 혁신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이 필요해 이런 이 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것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비밀 무기인과 동시에 최후 통첩이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더 이상 나는 혁신위원장 못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혁신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언론에서나 혹은 야당에서나 또 이 현 정부의 반대지는 진영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지금 당 지휘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 인식이 어디서 생겼냐면 강서구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은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추락이 막혀 있는 상태. 그다음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아젠다를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당 지도부가 욕을 먹었던 건 비판을 먹었던 건 집권 여당이 국정 수행이나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젠다를 내놓지 않는다. 이게 1년 6개월 동안 욕을 먹은 건데 네. 김포 서울 편입이 어쨌든 반대가 있든 찬성이 있든 하나의 어떤 아젠다로서 그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계속 나오면서 지지율보다는 이슈를 몰이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돌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아이고 희생이 필요합니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라든지 혹은 영남 일부 의원들이 이게 기득권을 좀 내려놔라. 계속 당선됐던 중진 이상 3선 이상은 이번에 용태론 때는 험지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비대위로 바꿔라. 당 지도부는 뭐하냐. 이것과 혼재돼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비대위로 바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하회되거나 혹은 상대당보다 뭐 오차범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보면 당 지지율이 어찌됐든 추락세를 멈추고 그다음에 일부 여론조사에선 완만한 그런 상승세 우상향을 보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는 일부 언론들의 지금 사실 이 바람에 불과하고 네. 비대위가 아니라 핵심은 중진 의원들의 용태론 내지는 험지론입니다. 중진의 험지론과 용태론은 어느 당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그 선점하면 민주당한테 이슈를 뺏기는 거고 국민의힘이 먼저 하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5개월 전에 용태론이나 험지론을 해갖고 다수의 의원들이 바로 험지에 간다. 그런 경우 총선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된 룰들이 마련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선언을 하면서 뒤따라서 어떤 그런 뭐 공천 그런 컷오프 이런 게 나오면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는 이슈를 계속 끌어가는 것. 뭐 이 시한부를 얘기하든 아니면 뭘 얘기하든 이슈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이슈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장제원 의원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 버티기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러날 뭐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 대표를 물러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험지에 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자기를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럴 의사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일종의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계속 압박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호응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에 최후 통첩을 줬는데 만약에 반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뇨한 혁신이 조기 해체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 국민의힘의 총선 동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고. 총선 동력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해체된다면 국민의힘이 혁신한다고 해서 만들어 놨던 혁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안도 수용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걸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뭘 바랄까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우리 이종국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갤럽 제가 분석해드렸던 그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도 2%포인트가 내려간 33%고 더불어민주당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뭔가 혁신을 해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부양시켜주는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 보면 긍정이 42%예요. 김기현 대표가 26%고 그러면 누구의 요구에 누구의 혁신 행보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게다가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전체 응답자들입니다. 부정이 39%로 긍정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데 김기현 대표도 그렇지 않은데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중도층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 65%는 이뇨한 잘한다. 무당층 중도층에서도 양당 대표보다도 더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수용 안 한다?
이걸 수용 안 하고 중도층과 무당층과 수도권 2030 MZ세대의 표를 끌어내겠다.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근데 뭐 일단 갤럽 말씀만 하시지만 물론 네. 이따가 갤럽을 하시겠지만 네. MBS 지금 4개의 그 네. 여론조사에서 기관에서 하는 네. 그 돌아가면서 하는 NBS 국정조사 지표에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제가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조금 달라요. 여기에 국가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도중에 굉장히 죄송한데 이종원 평론가님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게 김기현 대표가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요? 지금 저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당대표인가요? 아니면 이뇨한 위원장이 차기 대권 후보인가요?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인기를 끈다고 해서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의 인기몰이로 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지금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화제가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얘기. 거꾸로 이뇨한 위원장과 예를 들어서 김은경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노야 김기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슈 자체를 마치 혁신이와 당 지도부가 지금 대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민주당이 이슈를 빼앗기고 있구나. 이 이슈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종원 평론가께 짧게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김기현 대표나 친윤 중진의 결단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요. 그게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나? 아니 그러니까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건 감성적인 어떤 질문이죠. 그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부산일보 그 기사를 보시면 이거 PK와 TK를 달리 봐야 된다. 부산일보 기사는 해서 부산일보 자체에서의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거에 따르면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유친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 몇 명 뭐 장전호 포함해서 김도호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분석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친윤이 무조건 잘못됐다 내지는 친윤이 무조건 잘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선거 때마다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원칙이 없이 몇몇만 붙잡고 너네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다 돼.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 반발하면 어떻게 되죠? 반발하면 무조건 무소속으로 나가서 왜 삼각부도 어부질이 되는 게 언제나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친윤이니까 너만 빠지면 돼가 아니라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 원칙 그러니까 뭐 중진이건 아니건 점수건 아니건 이 원칙 속에서 너도 포함되니까 나가라 내지는 험지로 나가라 이게 돼야지 너는 친윤이니까 그럼 친윤의 강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걸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MBS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냐하면 데이터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MBS 여론조사인데 20일부터 22일까지 4개 여론조사 기관인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당 중진에 대한 이 출마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중진 험지 출마, 불출마 요청 관련한 인식인데요. 잘한 결정이다가 45%, 잘못한 결정이다가 27%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에다가 전체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58%, 10명 중 6명 가까이 되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결정에다가 22%예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거는 계속 아니요. 데이터 말씀해주세요. 4년 전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좀 뜨거운 데이터로 얘기를 하니까 4년 전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이 얘기로 좀 화제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전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이만희 사무총장 임명했을 때처럼 TK 출신, 경찰 출신인 김석기 의원, 재선인 김석기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더 확실하게 구성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비대위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럴 뜻이 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이거 제가 먼저 이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아까 드리려는 말씀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저 소장님
혁신을 해야 된다. 어떤 정당이든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혁신이나 혹은 당 지도부나 혹은 일부 의원들이 나섰을 때 거기에 찬동하지 아니한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아니면 그전에 한나라당 그전에 뭐 더불어민주당 다 어떤 당에서도 혁신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여론조사 해보세요. 40% 다 넘어요. 혁신에 찬성하는 게. 그건 착시현상이에요. 네. 지금 그걸 갖고 여기서 이러니까 김기현 운운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지금 김석기 의원 얘기는 이겁니다. 김석기 의원이 김석기 의원을 뽑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단독 출마를 했어요. 지금 비어 있는데 뭐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단독 출마를 추인하느냐 안 추인하느냐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며칠 안 남은 최고위원을 굳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비대위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제가 분명히 구분을 드렸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어떠한 정당도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거나 상대당 지지율의 오차범위 이 바깥으로 계속 떨어졌을 때 비대위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비대위 운운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용태론을 하거나 험지가 가는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김석기 최고위원이 간 것을 똑같은 또 TK니까 잘못됐다.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혁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언론,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주류가 비주류하고 주류만 있으므로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견제가 없을 거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TK 한 명이 뭐 단독 출마해서 왔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목소리가 될 거다라는 건 너무 과장됐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당대표가 스스로 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만두게 하면서 비대위 체제 넘어가고 이러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5명 중에 4명이 동의해야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최고위원을 뭐 김기현 대표랑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포진을 시키면 비대위 체제로 현재로서 넘어갈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 때문에 아까 이제 비대위 체제 버티기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온다는 말씀이었던 건데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백용찬 소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청취자분들이 또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비대위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결단과 또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압박을 좀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 비대위 이야기 안 했는데 자꾸 이제 이종건 평론가가 비대위 이야기하셔가지고. 아니요. 소장님 비대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논점 자체가 자꾸 비대위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잠깐만. 그래서 그든 말씀드리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제가 비대위를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청취자분들이 오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 때만 되면은 중진 불출마라든지 중진들의 용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더더군다나 끝장 대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먼저 결심을 하거나 결단과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중진들한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중진들이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이걸 이야기를 분석을 할 때 근거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지율로 보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당의 지지율에도 역부족일 정도로 역할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실제 탄생의 배경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윤심을 안고 된 거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마무리로 드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 아무리 이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들어와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 전당대회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당헌 당규나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일 테고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당 체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혹시 의견이 있었으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든 간접적인 언급이든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당한테 가서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총선이 이게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맨 처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중첩돼 있다. 지금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건 비대위 체제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네. 지금 김기현 대표나 혹은 친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희생은 비대위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울산에 대해서 너무 안온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비대위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당대표가 나 내려놓게 대신 내가 공천권 제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상 욕심이 없는 것이므로 네. 예를 들어서 공천에 대한 뭐 이 칼이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 모를까 또 두 분의 어떤 가정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은 아니더라도 비대위 체제라든지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만약에 한다라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들 뭐 갤럽이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지난주까지는 또 올랐어요. 근데 지난주 내려갔고 이번 주 내려왔습니다.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근데 MBS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MBS는 국정 신뢰도와 관련해서 그 오차 범위 바깥으로 지금 7%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거의 동시대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지금 불리하다 그리고 긴박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김기현 대표가 정말 그건 내가 받아들일게 하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립니다. 물론 일주일을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밀당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는 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친윤화가 지도부의 희생만 요구하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불출마는 아니고 험지출마 밝혀라. 네네. 그러니까 그건 비대위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선거 치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논점이 조금 좀 포인트가 다른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얘기 나눠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요.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얘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건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민주당 쪽으로 바꿔보죠.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내렸고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 지금 논란의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러면 공천에도 심사를 할 때 반영하겠다. 이건 사실 뭐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대책으로 과연 이번 문제 봉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타이밍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서 암컷 설친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이상으로 그 이전에 하나의 악재가 더 있었거든요. 네. 현수막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또 청년 세대 비하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MBS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또 이종건 평론가가 인용하는 이 보도를 제가 적극적으로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 국민의힘 지지율이 3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겁니까? 10%포인트. 9%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네, 9%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50대가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양호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는데 50대에서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50대까지는 호각지세였는데 물론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50대의 타격을 받은 모습이고요. 60대는 더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고 경기도 인천은 팽팽한 상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녀를 구분해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상세 데이터에서.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남성들 표를 견인해서 가져가면서 여성 표는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쪽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여성 비하면
상당히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징계로 충분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조치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다. 예, 징계라든지 혹은 리스크 관리는 제가 2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빠른 속도로 충분하게 sufficient와 그다음에 speedy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왠지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사흘이나 나흘이 언제나 늦어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나흘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예. 이번에도 이틀에서 사흘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이. 근데 이건 2, 3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세대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계층 갈등까지는 아니어도 비하 발언 뭐 이렇게 해갖고 총선을 망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동영 의장이라든지 네. 또는 뭐 김용민 낙곰수 후보라든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즉발적으로 반응을 했다고는 하나 이번에는 수위, sufficient, 충분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또 뭐를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냐면 정확하게 적시를 했어야 됐어요. 네. 최강욱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막말하지 마라라는 선을 그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해찬 대표였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굉장히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그 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박시영 TV라는 유튜브에서 박시영이라는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 최고위에서 지금 최강욱의 그런 징계를 반대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일부 그런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지도부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다. 절대로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남영희 부원장이 또다시 그 발언을 확대하고 이렇게 일부 유튜브지만 이 발언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여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징계부터 또 그 이후에 또다시 침묵에 들어간 부분부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박시영 대표 얘기는 뭐 진짜 취재를 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거가 모호한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나오면 그걸 끊어라 이렇게 끊어야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저 평론가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지적인 것 같고요. 변찬 소장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뭐 윤리위가 됐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SS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또 서피션트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일단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친명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린다라는 것 계속해서 뭐 보도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발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치를 하고 실제로 나중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각서나 서명 형태로 받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마도 앞으로 개딸들이라든지 혹은 강성 지지층들이 권리당원으로서 이 경선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개입을 하려고 해도 우리 경선이야.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강성 발언한 사람은 우리가 올려줘야 돼라고 만약에 몰아붙인다면 앞으로도 이건 중앙에서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에 악마가 디테일에 있듯이 디테일을 좀 더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관련 발언 관련으로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두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나 소나 괄호 열고 후보한테. 젖소 가로 닫고 그런 일은 저는 정말 정치권에서 아예 퇴출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여야 가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앞에서 저희가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워져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는 시사야. 문제는 민주야가 아니라 문제는 시사야. 아무리 추워도 우리 이 토론은 뜨거워지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거는 좀 짧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 그 앞에 언급하셨던 정당 지지율은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 동안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만 좀 언급하고 가야 할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의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관해서도 똑같은 여론조사 이 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응답자의 38%가 좋게 본다. 48%는 좋지 않게 본다. 1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74%에 달했고요. 좋게 본다 18, 의견 유보 8%였고요. 민주당 지지자는 57%가 좋게 본다. 반면 무당층은 긍정 34, 부정 38, 유보 28로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든다 그러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그 효과가 특정 제도 쪽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때는 그때는 무당층이든 중도층이든 거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면 소수 정당이 더 큰 효과를 보는 혜택을 입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자리 의석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뭐 낙관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변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거나 기존과 옛날처럼 똑같은 그런 형태로 거대 정당들이 오히려 비례득표도 의석도 나눠 먹는 식이 된다면 별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권은 만들게 된다면 신당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뭐 20몇 %의 득표를 하든 30몇 %의 득표를 하든 한 표라도 더 많은 정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이 함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종환 평론가님. 일단 뭐 지금 신당이라든지 뭐 탈당, 분당, 뭐 당 4종 세트로 얘기하면 국민들은 언제나 그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혁신과 변화, 개혁. 그래서 우리나라야말로 일본과 미국과 달리 우리 의원 바꿔주세요 하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갤럽도 역시 10%포인트가 좋지 않게 본다가 많죠. 48대 38입니다. 지금 MBS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뭐 그 안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MBS는 차이가 훨씬 더 나요. 의향이 없다. 지지 안 하겠다. 이준석 신당 70% 가까이 된다. 69%.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21%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신당을 만들든 뭘 만들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깃발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고 어떤 깃발, 뭐 청년이든 뭐 어떤 깃발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의향만 비춰요. 안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실제로 신당 창당하려면 전국적으로 모아야 되는 인원만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계속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나 지금 응원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자고 났더니 4만 명이에요. 이것과 신당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과 신당은 조직이거든요. 조직을 돈을 들여서 직접 만드는 것과 그럼 지금 보여줘야 될 건 내가 어떤 탈당은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어떻게 조직을 해갖고 지금 창당 주비를 마련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이 인기몰이만 하고 있다. 그 인기가 어쨌든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3지대 영역이라는 게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해버리면 과거 전국구처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3지대 정당에 들어갈 틈이 별로 없을 거고
만약에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으로 지금 준연동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넓어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세력화가 보여지지 않아서 지금 판단하기가 뭐하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좀 갸웃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의 외전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